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100분 토론의 신동호입니다. 이번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런던 올림픽은 큰 감동과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다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 100분 토론에서는 새누리당의 대선 경선 토론으로 마련했습니다. MBC 100분 토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100분 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는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서 상호 검증을 갖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경선 토론의 진행 방식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출연자 소개를 시작으로 해서 사회적 공통질문, 각 후보를 나머지 4명의 후보가 집중 검증할 수 있는 검증 청문회 순서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후 후보들의 자화자찬 순서와 사회자 개별 질문, 그리고 각각의 후보가 토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5번 김문수 후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문수입니다. 늘 배고팠지만 당당했던 시골 소년이 있었습니다. 보장된 미래를 거부하고 공장 노동자의 삶을 선택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인맥과 탄탄한 조직보다 언제나 이 땅에 힘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이 우선이었던 진심의 정치인, 서민 김문수입니다. 100분 토론의 모두 발언은 각 후보들께서 직접 제작하신 동영상으로 대신했습니다. 상당히 공들여서 만드셨는데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사회자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령은 제가 드리는 공통질문에 각 후보들께서 45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인생의 스승이라든가 자신의 롤모델이 한 분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보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어떤 지향점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롤모델이 누구인지는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시대와 국내를 망라해서 자신의 롤모델 그리고 그 이유를 45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호 5번 김문수 후보입니다. 네, 내일이 바로 광복 67주년 되는 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존경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북한처럼 돼 있었을 겁니다. 6.25 때 공산 침략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또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 개발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빛나는 64년간의 역사를 만들어주신 역대 대통령 존경하고 제가 따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검증청문회 이 순서는 저희 100분 토론에서 오늘의 경선 토론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순서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가장 합당한 자격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각 당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명의 후보들이 직접 서로의 정책과 자격을 검증해보는 검증청문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분의 시간 동안 청문회 주도권은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과 질문은 주어진 2분의 시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문회 발언 기회는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순서대로 제가 진행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 해야 하는 답변인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 찬스 발언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전 추첨에 따라서 이제부터 총 8분 동안 기호 5번 김문수 후보에 대한 검증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안상수 후보께 2분 드리겠습니다. 저 안상수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해서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지사 그리고 인천 안상수 시장이 수도권 단체장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수도권 정비법이 대단히 어려움을 있었습니다만 우리 인천은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을 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의 경제를 위해서 948개의 지방공단을 재생하고 거기에 임대료를 낮춰주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투입을 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유턴해서 들어와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의 내수를 활성화해야지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는 수정법 폐기라든지 완화를 계속 주장해 오셨는데 지사로서는 당연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또 이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지방이 또 황폐화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이 매우 황폐화되어 있고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만은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특히 또 많이 있지만은 그런 규제를 지방부터 많이 줄여야 됩니다. 특히 그린벨트,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그린벨트나 농지 규제 이런 것들을 먼저 줄여 나가야 되고 수도권에는 아시는 것처럼 백령도 같은 경우도 모두 수도권으로 해놨습니다. 연평도 포탄이 날아오는데도 수도권입니다. 이런 최전방 지역, 접경 지역은 규제를 좀 먼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투자를 해서 그 투자를 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도하고 또 규정에 맞지 않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규제는 전국적으로 지방부터 풀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상수 후보 2분을 다 쓰셨고요. 다음은 어느 분이 김태우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17대 때 공천 심사 연정을 했고 그때 돈을 수십억 가져온 의원들이 많았다. 모두 돌려보냈다. 모두 돌려보냈다는 말은 여러 명이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예.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여러 사람. 그러면 이미 그때 공천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알았을 테고 나만 돌려줘서 깨끗하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 정치 지도자는 그런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미연에 그 불씨를 방지하는 것이 저는 도리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때 고발했어야 되지 않느냐. 2006년도에 우리 당시 박근혜 대표께서 그때 지방선거 관련해서 구청장과 관련된 현역 의원 2명 그 비리 연루된 사실을 알고 검찰에 바로 수사를 의뢰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우리 그 김문수 후보께서는 돌려줬다만 이야기하고 고발을 안 했어요. 준엄하게 공사 구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사실 고발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제가 받지도 않고 또 정말 여러 가지로 거절을 해서 나중에 제 친척한테 또 가져가서 형제들한테까지 가져가서 접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미리 제 친인척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돌려드렸습니다만 좋습니다. 또 너무 또 고발하기에는 또 너무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 지도자의 길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확인되지도 않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정략적으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로서 옳은 모습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이 부패 척사 점령 영식을 그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부패를 보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적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제도적 개선한 노력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두 분 중에 박근혜 후보께 드리죠. 예, 흔히 그 말이라는 것은 인격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지도자는 말 한마디라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 경우에 좀 제가 옮기기도 좀 어려운 그런 말 실수를 해오셨습니다. 그 여성 비하적인 발언도 있었고 또 종교 비하적인 발언도 있었고 또 올해 초에는 그 119 전화를 걸어서 또 실수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말실수였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지도자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라도 국민들은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이 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출마와 관련해서도 대선 출마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가 또 4월에 갑자기 또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가 또 그때에도 도지사직은 포기한 것처럼 말씀하셨다가 또 곧바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말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끝까지 그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 신뢰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정중히 사과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제가 필요한 경우는 또 사과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말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사과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는 박근혜 후보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다가 또 들어오면서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과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상당히 사실을 왜곡하시는데 그때 왜 제가 나갔는지 뻔히 아시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2분 다 쓰셨고요. 이제 인태 후보가 기회 남았네요. 그 지사직을 이제 유지하면서 경선 나오시면서 당을 위해서 나온다 이러는데, 당을 위해서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나온다는 겁니까? 흥행을 위해서 나온다는 겁니까? 짧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뭐 마땅히 제 정도에서 지금 당에 여러 가지 대선 승리와 또 국가를 위해서도 제가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옳은 길을 위해서 나왔다 하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옳은 길을 위해서 나왔다면 지금 현재 경선 진행이 국민 관심도 굉장히 적고 또 이 공천의 여러 가지 그 뇌물 사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조사가 좀 진행 중이고 이게 좀 사실 걱정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대로 경선을 치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뭐 저는 지금 일부러 우리 경선이 너무 더위에, 삼복 더위에, 올림픽 기간에 이렇게 이루어져서 국민들과 당원들도 아주 고역이고 또 경선 자체가 너무 관심도 없고 이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좀 옳지 않다는 연기하는 게 말씀이시네요. 좋다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당 안팎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천 그 비리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도 우리 투표 이거는 좀 늦추자. 왜 그런 말씀드리냐고 하니 이걸 그대로 이제 진행을 했을 경우에 추후에 만약에 검찰 발표가 되거나 당 조사위원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이 큰 파란이 있단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 점도 굉장히 문제도 있지만 또 야당은 지금 3단 경선, 뭐 심지어는 5단 경선까지 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여러 가지 경선 흥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맞추어 볼 때는 좀 연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옳은 길을 위해서 나왔고 그 지금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종일관 같은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낮에 주장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8분 동안의 검증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호 3번 김태호 후보에 대한 검증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부분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김문수 후보께 드리죠. 예, 우리 김태호 후보께서 이 낡은 정치 좀 개혁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새누리당의 형편을 보자면 김태호 후보 늘 이야기하시다시피 눈치 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나머지는 다 눈치 보는 사람만 많다. 저도 그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박근혜 후보가 상당히 우리 당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나와서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걸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천에 여러 가지 좌파를 심고 또 여러 가지 편파적인 공천, 최근에 나오는 동공천 비리 같은 이런 게 많아가지고 결국은 잘못 보이면은 미래가 없다. 앞으로 공천도 못 받는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눈치 주는 한 사람과 나머지 눈치 보는 정당 이걸 막아내고 바로 가장 그 정당의 가장 큰 그
그 가치를 훼손하는 건 저는 사당하라고 봅니다. 특정 인물이라든가 특정 정파가 패권적으로 이 당을 운영한다. 이건 굉장히 좋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보스 정치, 개파 정치를 불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또 당원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스한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국민과 당원을 눈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정활동 열심히 할 수 있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할 수 있고 강한 의회를 저는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공천의 계획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완전 국민 경선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호 2번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 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느 후보부터 시작하실까요? 저부터 좀 하겠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는 현기환 전 의원을 공천심사위원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영희 의원은 그 현영희 지금 비례대표 의원이 된 분의 그 포럼에 박근혜 후보께서 4번이나 참석을 하셨어요. 다른 데는 한 번 가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비례대표 명단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비례대표 의원이 됐느냐.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하는 말이 친박 스폰서 국회의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우리 당의 이런 공천 비리는 제가 공천심사위원장 할 때는 이런 비리로 인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문제가 제기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천 비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당의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비례대표 의원이나 지역구 의원들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정권을 가지고 모든 공천심사위원을 다 임명하시고 또 모든 당의 비상대권을 가졌던 분으로서 사과를 한마디도 안 하시죠, 아직까지. 그거 어떻게 된 건지 국민들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좀 사과 좀 하시죠. 김문수 후보께서는 분명히 새누리당 당원 아니십니까?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아직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수사 중이니까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 아직 결론도 안 났는데 전 국회의원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전부 비리에 연루된 것 같이 막 이렇게 말을 만드셔갖고 공중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당원으로서 그 어떤 금도를 넘는 말씀 아니신가. 아직 나온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국회의원이 다 그렇게 비리에 연루됐다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 말씀. 다음은 계속해서 기호 4번 안상수 후보에 대한 검증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후보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 남으셨습니다. 안상수 후보께서 지난번에 이번 공천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돼서 당사자들이 사법 처리가 되거나 또 다시 이런 일이 새로 발생한다면은 우리 박근혜 후보가 경선 전이더라도 사퇴해야 되지만 경선이 끝난 뒤에도 후보 사퇴를 약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박근혜 후보 말씀은 뭐 사법 처리가 확정돼서 법적으로 확정 안 되는데 왜 자꾸 하느냐. 그 흑색 선전 아니냐. 네거티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저는 정치하는 사람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어떻게 이 문제가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박근혜 후보는 당시 공천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사과를 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상수 후보는 사과를 넘어서서 아예 후보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퇴 안 하고 계시는 박근혜 후보의 그 공천 비리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전에 임태희 후보 질문에 답변 드렸다시피 그것은 여러 주장을 하다가 우리가 당과 공천위원장과 또 우리 후보 간에 다 합의가 된 내용이니까 그거는 일단 종결된 거로 봐야 되고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앞으로 사법 처리가 돼서 그렇게 된다면 당대표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합의된 내용이니까. 다만 비대위원장도 그 당시에 책임자였으니까
뭐 정치 도의적 책임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관해서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또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나 예, 눈높이나 여기까지 혹은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이 감동할 수 이상으로 있도록 해야 된다. 예, 끝으로 기호 1번 임태희 후보에 대한 검증청문회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사회자가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께 먼저 드릴까요? 임태희 후보는 지금 경선이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경선 투표일을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실 우리 당이 뭐 미안하지만은 박근혜 후보의 개인 1인 사당화처럼 돼 있어요. 전부 눈치 본다고 바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선 투표 연기 주장을 하면은 받아질 거라고 보고 하시는 겁니까? 그냥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우선 주장을 한 것은 아마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거는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이후에 우리가 우려하던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경선 자체가 정말 의미 없이 될 수가 있다 하는 당에 대한 이제 걱정 때문에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이 문제는 뇌관을 제거하고 나가자 하는 저는 합리적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로 본데 뭐 다른 이야기도 해도 받아들여지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무조건 이 경선 자체를 추대식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제가 좀 비판 좀 했다고 해서 뭐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저는 뭐 당 생활을 19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도 이해창 대실험도 겪어보고 많이 겪어봤지만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 이렇게까지 숨막히게 아무것도 안 받아들여지는데 그 임태희 후보는 너무나 세상을 잘 하시는데 이 연기 주장을 하시는데 그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어렵다고 해도 이것은 옳은 주장이고 네. 저는 옳다고 동의하신다면 같이 힘을 합하면 저는 이거는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좀 생긴다고 지금은 봅니다. 4명이 합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 후보를 향한 날카로운 공격 그리고 방어가 이루어졌던 검증청문회 모두 끝이 났습니다. 5분의 후보 모두 공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저희가 잠시 좀 분위기를 풀고 가는 코너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른바 자화자찬 시간입니다. 사전에 듣기로는 각 후보분들께서 이 자화자찬에서 인간적인 매력을 좀 부각시키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도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기호 5번 김문수 후보의 자화자찬입니다. 예. 저도 여기서 쓰시겠습니까? 찬스를? 예.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에 저는 이 깨끗한 공무원 또 깨끗한 청와대 그래서 청와대가 비리대가 아니라 이제 청렴대로 만드는 것을 제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다 비리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이런 컴퓨터 마우스마다 공무원들한테 나눠진 것이 부패 즉사, 청렴 영생, 부패는 바로 죽는다. 이런 것들을 해서 외부에 많은 감사관을 동원해서 청렴도를 유지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겐 10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퇴임과 함께 불행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의 친형이 계란 세례를 받으며 구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국민은 부정과 부패가 없는 깨끗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천 거래가 공공연한 관행으로 여겨지던 시절 아파트 열채값의 현금을 단호히 거절했고 청렴도 14위의 경기도를 전국 1위의 청렴기관으로 끌어올렸으며 청렴 영생 부패 즉사의 정신을 공직 생활의 좌우명으로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온 정치인 김문수의 경쟁력은 깨끗함과 정정당당함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께서는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택시 운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최장 몇 시간까지 해보셨습니까? 뭐 한 4시간씩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예. 주로 8시간 이상씩 이렇게 해서 36번 했는데 입금 못 시킨 적이 36번 중에 15번은 입금 그러셨군요. 못 시켰습니다. 적자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 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각 후보들의 자화자찬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다시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 개별 질문입니다. 저희가 모니터를 잠깐 열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새누리당 심벌과 새누리당 이렇게 5개의 기호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시면 그 글자에 숨겨져 있는 질문을 사회자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후보들께서는 각 1분 내에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답변은 후보 입장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됐다. 이미 대통령이라는 가정하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5번 김문수 후보 순서인데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니터 띄워주시죠. 이제 누가 남았습니다. 누는 질문이 뭔가요? 정치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마지막 봉투 누 개봉하겠습니다. 역시 단답형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시 아까 그 토론 도중에 안상수 후보께서 독도와 관련돼서 저반시설 문제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정치에 관련된 질문도 독도 이야기입니다. 최근 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여러 가지 그 논란과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만약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임 기간 동안 독도에 방문을 하실 것인지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입니다. 독도에 재임 기간 동안 방문하겠다라는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도를 최고 군 통수권자가 방문하는 것이 국민 정서상으로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마당에 공식적인 국가원수의 독도 방문이 일본과의 상당한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것이다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일본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보관을 갖고 계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이명박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하고의 관계 속에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이 독도를 계속 더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미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 방문에서 길을 개척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는 일정하게 우리의 실효적 지배 그리고 우리의 확고한 영토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국제사법재판소 가는 거 이런 거는 물론 다 우리가 응할 필요가 없고요. 또 일본하고도 여러 가지 중국 관계라든지 세계 전략 차원에서 자신들이 우리와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국제 공조에 서로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을 해서 일본 내의 저항을 누그러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도권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이 검증청문회나 사회자 개별 질문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번 순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검증을 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1명 이상의 상대 후보자를 지명해서 상호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모두 공이 2분씩 각 후보에게 주어지고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질문과 답변 시간 모두를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께서 좀 전략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기호 5번 김문수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은 먼저 질문을 할 상대 후보를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면 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느 후보께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후보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박근혜 후보께서는 우리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을 또 임명하시고 또 비상대책위원으로도 또 모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민주화를 정책의 첫 번째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많은 분들이 박근혜 후보의 정치 철학이 좀 바뀌었느냐, 정책 의지가 바뀌었느냐. 과거에는 줄푸시를 주장을 하셨는데 이제는 경제민주화를 주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 경제민주화 부분은 김종인
지금 선대위원장이 지난 5년 전 선거는 민주당의 정동영 후보의 경제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정동영 후보 옆에서 가족 행복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박근혜 후보가 내세우는 국민 행복, 당시에 정동영 후보의 경제자문으로서 김종인 후보가 하던 가족 행복이 그다음 우리 새누리당의 국민 행복이 됐고요. 그때 또 빨간색이 있고 더 써 있었는데 지금 우리 빨간색이 바로 이제 우리 새누리당의 오랫동안의 파란색이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민주화라든 이런 것들이 줄푸시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방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의 정책 철학이 좀 바뀌었는지 아니면 선거 때 득표를 위해서 바꾼 것인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사실은 제가 2009년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제 그 강연을 할 때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했을 때 벌써 그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제가 생각을 해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바로 이제 공정한 그 시장 경제라든가 또 그 경제 주체들이 좀 뭔가 조화롭게 어디가 막 기울어가고 한쪽은 막 억울하게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분을 다 쓰셨고요. 다음 주도권 토론은 기호 2번 박근혜 후보 차례인데요. 어느 후보를 지정하시겠습니까? 김문수 후보. 예, 그럼 김문수 후보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현재 그 우리 사회는 국민이 원하는 복지 수준과 또 국민이 부담하려는 그 조세 수준 요 사이에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합의가 없다면은 이 복지 수준과 또 세금 부담에 대한 그 갈등이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받고자 하는 복지 수준, 그다음에 여기에 상응하는 조세 부담 수준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려드리고 또 국민이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만약 책임을 맡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민 타협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근데 복지 재원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건가 하는 게 이제 다음 정부의 그 중요한 과제인데, 김 후보께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성장 잠재력이라든가 또 담세 능력 이런 것을 보실 때 GDP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어느 정도 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또 우리나라가 저는 전체적으로 복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박근혜 후보께서 복지를 강조하는 건 저는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박근혜 후보 말씀하시는 생애 맞춤형 주기별 그 복지하는 거에 원론적으로는 저는 공감을 표시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무엇을 우선할 것이냐는 이 우선순위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 맞춰서 GDP 대비 몇 % 정도?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는 박근혜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늘려도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한 20조 정도 추가 부담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 후보께서 지난번에 어떤 설문조사에서 그걸 계산하신 게 한 GDP 대비 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2분 다 쓰셨고요. 제한된 시간 안에 상대 후보에 대한 주도권 토론 검증 시간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이 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애쓰신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주 뇌리에 각인될 수 있는 멋진 마무리 발언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호 5번 김문수 후보의 발언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청와대가 비리대가 아니라 청렴대로, 또 우리 정당이 비리 많은 정당이 아니라 깨끗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이 김문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패 즉사, 청렴 영생의 각오로 깨끗한 정치 만들어서 세계 5등 가는 올림픽처럼 정치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선진 통일 강국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선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0분 토론은 다음 주 화요일 밤 역시 11시 1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치열하고 열띤 토론에 응해주신 5분의 후보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